안녕하십니까. 장수 라디오 시청자 어르신 여러분, 한의사 김민준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문제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소변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잠에서 깨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뒤척인 탓에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야간요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방광이 작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호르몬의 불균형, 전해질의 문제, 그리고 방광 근육의 이상,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명백한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잡해 보이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하나로 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야간요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특별한 부작용 걱정도 없으며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자연의 비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는 활기차고 개운하게 일어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야간요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세 가지와 바나나라는 이 평범한 과일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이 되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들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숙면을 위해 저희 장수 라디오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 야간요라는 문제는 제게 유독 더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늘 활기차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으셨어도 매일 아침 동네 뒷산 약수터에 다녀오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 친구분들과 웃음꽃을 피우시는 것이 낙이셨죠. 어머니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환한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깨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서너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깊은 밤, 온 가족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홀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어머니의 희미한 그림자를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방법들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한 번쯤 시도해 보셨을 아주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하신 방법은 저녁 식사 이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건 다 물 때문이다라며 저녁 8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방법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밤사이의 갈증은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아침에는 약수터에 다녀오시다가 현기증이 나서 길가에 주저앉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 몸 전체를 만성적인 탈수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하신 것은 극단적인 저염식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켜서 그렇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날부터 국과 찌개의 간을 아주 싱겁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맛있게 드시던 김치조차 물에 씻어서 드실 정도였습니다. 이것 또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염분, 즉 나트륨이 있어야 혈액 속의 수분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극도로 줄이자 어머니의 몸은 물을 저장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나마 마시는 물조차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해버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몸은 점점 더 말라가고 전해질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 의사였던 저조차도 어머니의 이런 노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간요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께 저 역시 저녁에 물을 적게 드시고 싱겁게 드십시오 라고 교과서적인 대답만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야간요의 복잡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몸이 보내는 더 깊은 신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건강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계신다고만 생각했지 그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어머니의 몸을 더 깊은 불균형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균형은 결국 저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불균형은 결국 저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약수터에 가셨지만 예전처럼 걸음이 가볍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후에 경로당에 다녀오시면 소파에 쓰러지듯 잠드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신 몸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태였는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가장 평범한 날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어머니는 이른 아침 약수터에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늘 다니시던 익숙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전날 밤 잠을 설쳤던 탓에 어머니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끼셨고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넘어지시면서 어머니는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하얗게 질린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던 제 떨리는 손, 저희의 모든 걱정은 오직 수술이 잘 될까, 부러진 뼈가 잘 붙을까, 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여러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혈압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고 극단적인 저염식 탓에 혈액 속 칼륨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였던 노 교수님께서 저희 가족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며 제 의사 인생을 통째로 바꾼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아드님도 의사라고 들었소. 혹시 어머님께서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 평범한 질문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잦은 피로감, 현기증, 그리고 오늘의 이 끔찍한 낙상 사고까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야간뇨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고의 진짜 원인은 부러진 뼈가 아닙니다. 진짜 병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지친 몸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근육은 둔해지고 균형 감각은 떨어지죠. 이번 낙상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던 셈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거대한 숫자들에만 집중했지, 정작 어머니가 매일 밤 겪고 계셨을 그 괴로운 시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불편함이라고 치부했던 야간요가 어머니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도화선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부러진 뼈는 시간이 지나 붙었지만 그날 넘어진 이후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움직이셨던 어머니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고 가장 큰 낙이었던 약수터 산책과 경로당 마실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한 번의 낙상은 어머니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활력까지도 앗아갔습니다. 그렇게 밝고 에너지 넘치시던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고 웃음을 잃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깊은 후회와 자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야간뇨의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드렸더라면 어머니는 넘어지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친구분들과 웃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 텐데, 어머니의 그 낙상사고는 제 의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이 왜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야간뇨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문제, 전해질 불균형, 방광 근육의 과민성 같은 현대의학의 관점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의 위대한 유산인 동의보감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변 문제를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 즉 신기신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주관하는 장기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장의 기운, 즉 신기가 쇠약해지면 밤에 소변을 제대로 가두어두지 못하고 자꾸 새어나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말하는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저하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간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과 전해질 균형을 바로잡고 쇠약해진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해답을 저는 가장 평범한 과일, 바로 바나나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바나나가 아닙니다. 동의보감의 원리에 따라 바나나의 찬성질을 다스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 바나나 속에 숨겨진 3가지 핵심 성분이 어떻게 현대의학의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몸의 신기를 보강하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바나나 속에 숨겨진 3가지 핵심 성분이 어떻게 현대의학이 말하는 야간요의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몸의 기운을 보강하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칼륨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야간요의 원인 중 하나로 제가 전해질 불균형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너무 많은 나트륨과 너무 적은 칼륨의 불균형입니다. 현대 한국인의 식단은 국과 찌개, 김치와 같은 맛있는 음식들로 인해 나트륨 섭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나트륨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 속에 나트륨이 과다하면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혈액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신장은 과도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누워있는 밤 시간에는 모든 수분이 신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바나나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 바로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00mg에 달하는 풍부한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마치 시소의 양 끝에 앉은 것처럼 서로 균형을 맞추는 관계입니다. 우리 몸에 칼륨이 충분히 들어오면 신장은 이제 칼륨이 충분하니 불필요한 나트륨과 수분은 밖으로 내보내도 되겠다 라고 인식하고 소변을 통해 과도한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속에 불필요하게 잡혀있던 과도한 수분이 줄어들고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륨이 야간요를 개선하는 첫 번째 과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신기씨를 보하는 음식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신기란 단순히 콩팥의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주관하고 생식 능력과 노화 방지를 담당하는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를 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기가 쇠약해지면 몸속의 수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가두어두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잦아지고 밤에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바로 이 쇠약해진 신기를 북돋아 주어 우리 몸이 스스로 수분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나트륨 칼륨 펌프의 원리가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말한 신기를 보한다는 지혜와 정확히 일치하는 놀라운 지점입니다. 바나나가 야간요를 해결하는 두 번째 열쇠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앞서 야간요의 세 번째 원인으로 제가 방광 근육의 과민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근육 주머니입니다. 이 근육이 평소에는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다가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뇌에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강력하게 수축해서 소변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긴장,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이 방광 근육이 과민해지고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하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가득 찼다고 뇌에 거짓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이며 밤중에 우리를 자꾸 깨우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때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바로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에 작용하면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떨리던 근육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줍니다.
그러면 방광은 다시 본래의 용량만큼 여유 있게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과민한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의학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개선하고 야간요 횟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더욱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근육의 긴장과 경련을 단순히 근육 자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장기, 즉 간의 기능과 연결하여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은 단순히 해독을 담당하는 간을 넘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간에 열이 뻗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의 기운이 뭉치고 긴장하면 그 영향이 온몸의 근육으로 퍼져나가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방광 근육의 과민성 역시 이간의 긴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이 뭉치고 긴장된 간의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간을 편안하게 한다, 안간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이 편안해지면 온몸의 근육에 내려졌던 비상경계령이 해제되고 방광 근육 역시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이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그네슘은 단순히 방광 근육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스트레스와 긴장까지 함께 다스려주는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인 셈입니다. 이제 야간요를 해결하는 마지막 세 번째 열쇠,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바나나에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먼저 트립토판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다시 한번 변신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것을 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간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 바로 바소프레신의 분비 또한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나 속의 트립토판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이중 효과를 가져다주는 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잠을 잘 자야 몸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잠을 설치게 하고 이는 몸의 모든 기능을 흐트러뜨린다고 보았습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바로 어지러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안시는 작용과 그 원리가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줄이고 신기보강, 마그네슘은 과민한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며 안간 작용, 트립토판은 수면의 질을 높여 소변 생성 자체를 억제합니다. 안신작용.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비법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 모든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신 온바나나 섭취법입니다. 바나나를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약효를 보려면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한의학적으로 바나나는 성질이 찬 과일에 속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밤에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 기능, 즉 양기를 떨어뜨려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살짝 데우는 것은 이 찬 성질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신의 한 수를 더합니다.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계피는 성질이 아주 따뜻한 약재로 몸속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됩니다. 김민준 한의사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주려는 듯 진지하고 신뢰감 있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는 것이 의사로서의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는 경우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장 박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양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반 개부터 시작하여
혈당의 변화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꼭 따뜻하게 데워서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바나나라는 평범한 과일이 어르신들의 숙면을 되찾아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건강의 비결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8시쯤 바나나 한 개를 따뜻하게 데워 계피 가루를 뿌려 드셔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세요. 분명 일주일만 지나도 밤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장수 라디오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 밤부터 숙면을 약속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